네, 안녕하십니까. 강용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동기입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지금 급히 통화를 하셨어요. 네. 네. 오늘 김성태 회장, 네. 쌍방울 회장과 네. 관련한 무슨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 보죠? 김성태 회장이 아니고요. 이화영 2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아, 이화영의 2심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아니요, 이제 거의 종결입니다. 2심도요? 예, 2심 곧 종결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내에 판결이 날 거라고 봅니다. 1심에서 9년 6개월인가 받았잖아요. 네, 1심 9년 6개월 받았고요. 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이제 재판에 2심에 들어갔는데, 네. 예, 2심 재판부는 12월 내로 그냥 선고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햇빛 못 보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2심에서도 6개월 내에 못 나가게 해가지고. 네. 그냥 2심 또 항소 기각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9년 6개월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범죄인들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범죄 확실한데 이걸 갖다가 김용 같은 경우는 그 5년형 받고 난 다음에 네. 재판이 좀 길어져가지고 네. 예,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구속으로 네. 예,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재판부에서는 그거 이제 그런 걸 안 보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12월 안에 네. 이화영 판결은 또 선고 날 가능성이 높다. 예, 선고납니다. 예, 그러면 2심까지 만일에 확정적으로 이제 유죄가 되면 예. 이재명은 꼼짝 말하네요. 아니 종범이 네. 종범이 종범들이 지금 하나도 다 지금 네, 무죄가 유죄를 없잖아요. 받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범죄가 또 나왔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제3자 뇌물죄. 네. 이제 제3자 뇌물죄인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3자 뇌물죄에 그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사실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김성태 회장. 예, 김성태 회장이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성태 회장이 자기가 예. 돈을 북한에 줬다. 예, 북한이 준 거 맞고 그다음에 네. 이재명 때문에 준 거다. 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때문에 준 거고 내가 이재명 보고 줬지 내가 그 이화영 보고 준 거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화영 그때 야인 시절에 그 김성태가 거의 돌봐주듯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 믿고 난 다음에 뭘 주겠냐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 대북 송금 사건의 이제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은 예전부터 이제 이화영이 북한 쪽에 김성애라든지 네. 거기 뭐야 거기 그 유력 인사들 네. 몇 명들을 알고 지냈는데 지금 그 라인이 이제 끊어진 거예요 원래. 네. 이화영이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화영의 친척이 한 명이 이제 국정원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척을 통해 가지고 대북 라인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안부수를 소개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부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북한 쪽에다가 이제 접촉을 해 가지고 북한 방문 네. 관련돼 가지고 이제 경기도 방문 관련돼서 이제 문의하니까 우리는 이화영 같은 인간 못 믿는다. 옛날에다 뭐 주기로 했는데 그거 안 줬다. 계속 돈 준다 하면서 그래서 안 줬단 말이지. 안 줘서 북한에서 신뢰를 확 잃어버린 거죠. 네, 신뢰를 확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은 이제 뭐 안 주면 이제 끝이니까. 돈 안 주면 끝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를 했냐면은 이제 킨텍스에서 행사를 해요. 킨텍스 행사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예산이 이제 뭐 10억이었다, 5억이었다, 3억이었다, 2억으로 깎여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원래는 한 몇십 개국 불러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북한도 초청해가지고 경기도의회에서 계속 깎았나 보죠. 그 예. 돈을? 아니 경기도가 그 예산이 계속 깎인 게 있었어요. 예전에 무슨 저도 그때 네. 킨텍스에서 행사하는 거 그때 저희들도 같이 참여했던 행사인데 네. 거기에 저도 그 행사를 위해 가지고 사실 그 공연도 원래 한 10억 정도 잡혀 있었거든. 네. 예. 그런데 나중에 그것도 다 깎이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이재명이가 뭐 때문에 뭐 그때 뭐 다른 것도 쓰려고 이제 깎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 경기도 쓰는 돈은 한정적이니까. 네. 세수가 한정적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를 행사가 이제 못하게 되니까 그때 쌍방울을 해서 2억을 대줘요. 이화영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행사를 치릅니다. 그때 이제 거기 이제 안부수도 오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인사가 온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사진 찍었지 않습니까? 이재명하고 사진 찍은 그 북한 인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오게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게 되고 이제 북한 방문 관련돼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 원래 그 스마트팜 사업비 관련돼 가지고 스마트팜 이제 하는데 니들 돈 대라 했는데 그 스마트팜에서 북한에서 무슨 스마트팜을 하려는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어쨌든 북한에서 스마트팜 한다고 돈 대라니까 북한은 그냥 팜도 안 되는데 무슨 스마트팜을 그러니까 전기도 없는데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전기도 하는 없는데 건데. 그러니까 무슨 스마트팜을 하는지도 모르고 스마트팜 네. 한다니까 돈 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대려고 그랬는데 이게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안부수인가요?
아니, 저건 아니요, 이종혁이죠. 이종혁. 네, 리종혁이 온 저 거예요. 리종혁을 그러니까 이제- 저때 리종혁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저 2018년도에 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리종혁이 그러니까 그 저때 이제 그 아마 저기 킨텍스에 생사할 때 저 왔을 거예요 리종혁이.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 리종혁이 오고 그때 방문하고 그때 이제 그 방북 관련돼 가지고 이제 협의를 계속 이제 북한하고 진행을 했는 거예요. 네. 제 3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 3국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 800만 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스마트팜 비용이 500만 불. 그 다음에 300만 불은 이재명의 그 방북 비용 네. 해가지고 그 총 방북 비용 300만 불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전선 넘어서 헬기 타고 평양 가고 네. 평양에선 벤츠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예. 그 비용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저기 김정은도 한번 만나고 와야 될까? 예, 예. 그리고 악수도 한번 하고 와야 되고 예. 그 이제 관광비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관광비잖아요. 그야말로. 그게 돈 없이는 안 되는 거지. 예, 그 아주 비싼 관광이죠. 네. 그래서 이제 비싼 관광을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이게 남북 평화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예, 정부가 못하던 걸 뭐 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뻥튀기도 해가지고 네. 그 이재명 문재인이 늘 안 데리고 가는 바람에 삐져가지고 삐져가지고 이제, 예, 나도 내가 혼자도 갈 수 있어. 예. 에이, 네가 안 데리고 가면 내가 혼자 가지. 이제 이걸 한 건데 네. 시전한 건데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800만 불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500만 불 관련된 내용들을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있고 그다음에 300만 불은 별도예요. 예. 그래서 이제 300만 합쳐서 800. 예. 예? 합쳐서 800만 불. 800만 불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달된 비용을 쌍방울 왜 냈느냐? 그런데 이제 쌍방울이 지금 뭐냐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성태 회장이. 김성태 회장이 네. 예, 500만 불 그 스마트팜도 그러니까 오늘 지금 김성태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 이화영 사건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차피 지금 재판이 이제 또 다른 게 열리는 게 제3자 뇌물 관련된 내용들이 또 그 재판이 시작될 거예요. 이제 대북 송금 별도로 제3자 뇌물에 해당하는 그 재판도 이제 열릴 거예요. 이제 김성태 회장이 불었으니까 네. 사실대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3자 뇌물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방북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재명이 방북하기 위한 비용을 누가 내? 쌍방울이 대신 내기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3자 뇌물입니다. 오늘 지금 예. 출석했네요. 이화영 재판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특파원에 따르면 제가 이제 특파원을 보내놨어요. 월급을 안 주는 특파원이 있습니다. 네. 아, 저 법정에. 예, 법정에 네. 예, 보내놨는데 그 특파원과 지금 통화를 하시는 통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제 현재 뭐냐면 그 변호사 측에서 이화영을 불렀는데 변호사들의 지금 실력이 지질이 없답니다. 네. 예, 그래갖고 별 쓸데기 없는 거 일정 관련된 것만 뒷담 묻고 이화영의 변호사가. 예.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질질 끌으니까 이제 빨리 칼같이 끝내버리고 네. 지금 이제 검사 측 지금 잠깐 쉬는 시간 네. 예 이제 쉬는 시간 끝났을 겁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지금 아마 검사 측 주신문이 신문이 이제 예 지금 그러니까 반대 신문이 네. 이제 열릴 예정이죠. 그럼 반대 신문에서 이제 검찰이 뭐 물어볼지는 예 저도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는 지금 방침으로 그때 국회에 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 이제 국회에 왜 갔느냐? 비서실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화영이 이제 떠벌 될 때 비서실장이 가고 오후에 가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한다고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화영이가 바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날. 네. 그다음에 이제 이화영이가 또 바보같이 그 이재명이 겁먹이려고 떠들어댔던 내용도 녹취록도 나왔죠. 녹취록이 다 나왔죠. 예, 그래서 이화영이를 저기 불러가지고 좀 뭔가에 그 이재명이 도움을 받으려고 네. 국회에서 이제 작전을 짰는데 그게 오히려 화살이 돼서 돌아갔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게 녹취록이 터지는 바람에 네. 예, 주진우 의원이 녹취록 털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오히려 바보들이 됐는데 예, 그 이재명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법정에서 네. 이제 제3자 뇌물 관련된 것들이 이제 곧 이제 게시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 관련된 것도 이제 지금 준비를 끝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법정 싸움이 시작될 거고 그 대북 송금 지금 그러니까 그 이재명 본인에 대한 기소 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네. 그건 지금 1심이 진행 중인 거 아니에요. 1심인데 아직 공판 기일은 진행이 안 됐고 네. 공판 준비 기일만 몇 차례 열린 걸로. 그렇죠. 이화영은 지금 네. 이제 2심 갔잖아요. 이화영은 2심 갔고요. 그래서 1심에서 9년 6개월 받고 2심 가 있는 상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12월에 결정 나잖아요. 네. 그 확정 판결 딱 나오고 나면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꼼짝 말아죠. 꼼짝 말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특히 이제 뭐냐면 백현동 사건도 그 누구냐면 그 아직도 개딸들은 이제 아직까지 그 네. 정신 승리하고 있는데요.
예, 그다음에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개딸들은 전혀 이제 모르고 있는데 개딸들은 11월 달에 15일, 25일 선거들도 다 무죄 난다고 생각해요. 아니 감이 없는데 네.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 네. 저기 그 지적인 우리 그 국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네. 자. 그 지금 5년형을 받았어요. 누구냐면은 김인섭이. 네. 김인섭이가 누구냐면 이재명의 측근이에요. 이재명 측근이 5년형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민간이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이 왜 5년을 받았을까요? 음. 5년 받은 이유가 뭐죠, 변호사님? 지금 그 백현동 관련해서 그 예. 허가 받고 뭐 이거 그 배임 뭐 여기에 공범이라서. 공범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공범의 주체, 그러니까 공범, 그러니까 주범은 누굽니까? 주범은 이재명 정진상이란 네. 말이에요. 네. 이재명 정진상이 주범이고, 그 다음에 이 종범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종범이자 공범인 사람이 법정 최고형, 민간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 5년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재명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자당 출신 김수진도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네. 판사 출신. 그러니까 이 사람이 2심까지 5년이 확정되면, 그러니까 저기 백현동 사건에서 네. 예 그러면 이재명은 재판 하나 많아 유죄가 확정이에요. 백현동 하나만 갖고도 거의 뭐 무기징역 나올 수 무기징역 있죠. 나올 수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가 이미 이제 그 김인섭이가 무슨 혐의냐면 이재명으로부터 로비를 해서 아시아 디벨로퍼 그 회장한테 불법적인 돈을 받아냈다. 네. 그래서 용도 변경하는 조건으로 불법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5년형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불법을 허가를 내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네. 예, 무기징역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김수진 판사가 김수진이 그때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거 보고 유죄 난 거를 보고 아 이건 끝났네. 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아예 모르는 개딸들은 아,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안 된다고, 법리적으로. 네. 예, 법리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변호사님. 안 되죠. 맞죠? 네. 아니, 내가 살인을 하자, 모의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누가 이제 내가 그거 하기 싫은데. 아무튼 저질렀어. 근데 여기서 이제 구경하고 있었어. 구경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돈뽀찌를 좀 받았어. 네. 그 강탈한 거. 살해당한 사람한테 강탈당한 거를 뽀찌를 좀 받았어. 이 사람이 먼저 유죄를 받았어. 그리고 이 사람이 먼저 유죄를 받았어. 살인죄로. 네. 유죄를 받았어. 공범으로. 공범으로. 그런데 그러면 주범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당연히 이거는 근데 이 사람은 유죄가 나서 막 다 2심까지 막 가고 있는데 예. 여기는 무죄가 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망본 사람이 유죄가 나가지고 5년형을 받았는데 이거를 실제로 실행한 사람이 무죄가 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네.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제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15일 날 그 하다못해 공선법 11월 15일 날. 11월 15일 날 네. 공선법 1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증교사 11월 25일 날. 예, 그 위증교사 진짜 자범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 위증교사 1심만 유죄로 해가지고 이게 사법부에서 변론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현실 감각이 돌아오는 인간들은 이재명한테 탈출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재명한테 어떻게든지 저수지돈을 나눠먹고 싶었던 사람들도 이제 서서히 불기 시작할 거다. 네. 예, 그래서 본물처럼 나올 겁니다. 예. 네. 자, 뿌앵님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 지금 근황은 지금 그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 일단 어제 워낙 그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요걸 잠깐 얘기를 해보시죠. 어떻게 보셨어요? 재보궐선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재명 심판 선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호남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나는 이제 호남에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예, 조국당보다도 진보당이 더 나오는 거. 진보당이 더 나온 걸 보고 네. 아 여기는 이 동네는 어쩔 수가 없구나.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어쩔 수 없는 동네구나. 진보당이라는 데는 사실은 그 통진당의 후신 비슷한 데거든요. 예, 우리나라 국가 전복시키려는 세력의 후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공선하자는 그 당을 갖다가 마치 뭐 그 당이 노동자를 위한 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노동자 위한 당 아닙니다. 예, 뭐 정의당 정도는 노동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진보당은 노동자 위한 당이 아니에요. 예, 북한식으로 통일하자는 당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표를 준다? 아, 이건 뭐 놀라워요. 예, 네. 놀라워요. 그래서 아, 호남은
예, 저기 앞으로 선거 유세가 할 필요가 없겠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아니 뭐 세 당 그 민주당하고 저 진보당하고 조국 혁신당 다음에 네 번째도 후보도 못 냈잖아요. 네. 그러니 뭐. 아니 후보 낼 필요 없어요. 네. 예, 낼 필요도 없고, 네. 예, 그냥 버리고, 예, 저는 이제 전라도하고 전라도를 딱 떼가지고 있잖아요. 네. 아니 북한에다 붙여주면 어떨까? 네. 옛날에 고려시대 그랬잖아요. 고려시대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전라도를 그냥 북한에다 줘. 네. 그냥 귀찮으니까 북한에다 주고. 우리 나머지만 해가지고 이게 민주적으로 예 우리가 예,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북한 가보면은 이제 호남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호남이 깨닫겠죠. 예, 북한을 가서 직접 느껴보면은 그러니까 진보당을 뽑아준 이유는 북한이 그리운 거 아니에요. 북한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이 투표했으면 이유를 알 거 아니야. 그치? 그 진보당이 뭐 하는 데냐면 북한 쪽에 통일하자는 쪽이 진보당이에요. 근데 거기를 밀어줘.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북한에 내가 김정은 밑에서 나는 그 김정은을 찬양하고 살겠다. 그 사람들을 찍어준 사람들인데, 예, 그러면 북한하고 그냥 합치면 되지. 예? 제가 뭐 틀렸습니까? 예. 근데 생각보다 조국이 뭐 굉장히 돌풍을 일으킬 것처럼 그러더니 의외로 그 정도까지는 또 안 나왔어요. 예, 안 나옵니다. 네. 역시 그 민주당 간판에 대한 네. 무한 신뢰를 하는 것 같은. 네. 예. 그 어떻게 근데 그 사실 예. 선거 내내 예. 이 금정구가 좀 어렵다 해가지고 예. 이 더군다나 또 이제 선거 기간 내내 뭐 명태균이니 뭐니 뭐 이런 사람들 등장해가지고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고 막 해서 네. 이런 것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했는데 그래도 또 2대2로 네. 무승부가 됐어요. 무승부가. 무승부는 아니죠. 네, 네. 호남은 제껴놓고 네. 거기는 뭐 공산당을 찬양하는 그 당을 갖다가 저기 사실상 공산당을 찬양하는 데 아닙니까? 네. 게다가 통진당의 국가 전복 그 해가지고 그 혐의가 드러나고 확인이 되고 문건이 다 나온 내용들이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안 밝혀진지 모르겠어요. 그 나온 내용이 기관시설을 어떻게 파괴할 거고 그 다음에 무기를 어떻게 탈취해가지고 무장봉기를 할 준비를 했어요. 예전에 뭐냐면 그 4.3 사건의 김달삼이처럼. 네. 그런 것들이 그 아주 구체적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통진당이 해산이 된 해산된 거죠. 거라고요. 네. 그냥 단순히 위험성이 있다 이게 아니라 위험성이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그 태양까지 미리 다 계획이 잡혀 있고 예. 이런 것들 그런 걸 또 뭐 훈련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거 그렇게 입증이 돼서 정당 해산이라는 엄청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통진당이 네. 그냥 단순히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국회의원이 꽤 있었어요 통진당에. 그러니까 네. 통진당이 단순히 여러분 뭐냐면 그 저기 이렇게 뭐 노조 도와주고 네. 그런 당이 아닙니다. 네. 예, 그런 당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진보당은 이제 노조 뭐 이쪽을 이제 이야기를 했던 당이 이게 아니 진보당이 아니라 이제 거기 저기 심상정 노예 네. 근데 거기가 정의당. 이제 정의당 정도는 이제 뭐 노조하고 친노조 쪽 예. 뭐 정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진보당은 아예 다릅니다. 예, 원래 걔들이 함께 하다가 걔들도 이제 안 맞아가지고 헤어진 거 아니에요. 네. 예, 헤어진 거. 왜냐하면 얘들이 노선이 다르니까. 노선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노조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권 이런 게 아니라 북한 예, 이 종주권을 갖고 있고 우리가 여기 그 남침이 아니라 북침했다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하고 무슨 이야기가 되겠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한을 갖다가 공산화시키겠다. 남한을 공산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 NL애들이에요. 예, 주사파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 주사파 애들이 만든 정당이 바로 통진당이고 거기에서 실제로 국가 전복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거를 준비를 했었다. 그리고 실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그 자금을 누가 냈느냐? 이재명이 나눔환경, 걔들이 만든 회사 기업 나눔환경에다가 56억을 밀어줘서 그게 자금원이 됐어요. 경기 동부연합의 자금을 예. 낸 거죠. 예. 경기동부연합의 자금원이 돼서 NL뿐만 아니라 PD까지도 거기에 가세를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문동권에도 돈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경기동부연합이 통진당의 주체 세력이 된 거예요. 중심 세력이 됐어요. 김미부터 해갖고. 결국 그게 예. 이제 돈이 문제인데 예. 그 돈을 대준 게 예. 이재명 아니냐.
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네. 이재명까지 실제로도 이제 그게 종잣돈이 됐으니까 그거 했으면 그때 이재명 끝났지. 이거 시장인데 뭐가 했겠어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로비해가지고 그때 수원지검 로비해가지고 뭐냐면 이재명 이야기에는 거론도 안 되고 네.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거론이 안 됐던 거죠. 네. 예, 그때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근데 사실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현직 네. 시장이 알고 보니까 중국 간첩이다. 네, 맞아요. 네. 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 진짜 황당한 게 자기가 필리핀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 사람이었고. 중국이에요. 네. 예. 근데 이게 필리핀만 이렇겠냐 이거죠. 필리핀보다 훨씬 더 중국의 이해관계가 큰 데가 우리나라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 너무 순진한 게요. 네. 저도 순진했어요. 음. 저기 있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지금 음. 제가 이제 동네에서 고스톱 깨나 친다고 네. 저기 동네에서 큰 판이 있다고 그래갖고 거기를 다 가갖고 쳤는데 네. 몽창 잃은 거야. 네. 그래갖고 그냥 아예 그냥 정말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나온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 멤버가 누구였냐면 고니하고 저기 짝규가 있었던 거지. 아규가 있었던 거지. 타짜들하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 판에는 아기하고 고니가 있었는데 네. 내가 거기서 고니하고 아기한테 돈 따보겠다고 고스톱 친 거잖아. 그 지금 그거랑 그 심정이에요, 여러분. 네. 예, 그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야, 목숨만 잃은 게 다행이네. 네. 팔 한쪽 안 떨어진 게 다행이네. 지금 그런 상황. 예, 여러분. 정말 그런 정도. 제가 이걸 재판받으면서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이재명의 성남시와 경기도가 예. 얼마나 아사리판이었는지 아사리판이었는지. 네. 야, 나와 보니까 알겠어. 아니 이제 재판하면서 알게 됐다니까. 재판하면서. 압수수색하고 이러면서 있잖아. 나온 문건들 있잖아. 네.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네. 와, 나 정말 여러분 정말 믿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도. 네. 개딸은 더 하겠지. 예. 아니 근데 와. 지금 저 얘기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6명의 의문사가 이어졌었는데 7번째 의문사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재명의 뭔가 약점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거든. 진유천이라는 사람인데 아세요? 진유천은 제가 진득적으로 몰라요. 네. 우리가 제가 말했잖아요. 네. 정진상이 모든 통로의 그 종착지고 그때만 해도 네. 이제 김현지하고 정진상이 업무를 나눠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김현지는 뭐냐면 그 안살림, 이재명의 돈과 관련된 거. 돈과 관련된 거는 김현지가 합니다. 네. 그리고 정진상은 뭐냐면 이게 정무적인 기능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정진상이 한 겁니다. 지금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면 배소연이 남자친구가 뭐냐면 옛날 그 기무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네. 거기도 웬만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배소연의 남자친구도 목숨을 끊었어요? 예, 몰라요? 그 배소연 있잖아요. 지금 배소연 남자도 그 6명 중에 들어간 건가요? 예. 그 배소연 그 산원 단독주택 있잖아. 80억 가까이 된다면서요. 예, 그 단독주택 있죠. 네. 거기에 네. 그 남자가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배소연의 집에서. 예, 음. 거기 같이 살았대요. 아.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목숨을 끊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배소연이 또 그 남자친구가 뭐를 했냐 그 사건 당시에 그 김혜경 있죠. 네. 차도 몰아주고 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김혜경 차도 몰고 김혜경 안다 그러니까 김혜경 딱 잡아 뗐는데 나중에 그게 나온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배소연이가 운전을 하면 그 배소연 앞에서 에스코트도 하고 차. 이제 그런 것도 하고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11월 15일이 이재명 선고인데 11월 14일은 지금 김혜경의 선고가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공직선거법. 네. 물론 이제 여기서 뭐 200만 원이 나오건 300만 원이 나오건 뭐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배소연이 막판에 또 말을 바꿨어요. 네. 김혜경이 이거 알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네. 말을 바꿨습니다. 처음에 내내 뭐 자기가 알아서 한 거다 뭐 이러다가 막판에 다시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말을 바꿔서 뭐 김혜경의 유죄는 거의 확실시 돼 보이는데 그게 뭐 유죄가 나더라도 큰 차이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진유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뭔가 그 이재명과 관련해서
특히 김경수 그 드루킹 사건, 네. 예, 이것과 관련해서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이재명 쪽 드루킹이죠. 예. 이재명 쪽 드루킹이 이제 진유천인데 원래 저기 성남 FS에서 운전하던 애예요. 그 저기 버스 운전 뭐 이런 거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쪽 관련돼서 이제 일을 잘해가지고 발탁돼가지고 경기도에까지 끌고 간 인물입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 그 무슨 교통 무슨 공단에 거기에 뭐 사무처장을 사무처장이면은 예. 2인자예요. 교통공단. 이사장 밑에가 사무처장이니까. 네. 예, 이사장 밑에가 사무처장이고 실질 업무를 다 하는 게 거기에 말하자면 유동규. 그러니까 유동규가 기획본부장이면 네. 거기에 기획본부장이 사무처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무처장 일을 갖다가 웬만하면 거기 그 산하기관 사무처장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예. 진짜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이나. 그런데 진짜. 제가 거기 임명권자도 아니고 제가 진희천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냐면 그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네. 그 진유천이 존재가 드러나요. 네. 진유천이가 본명이 아닙니다. 예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명이면 예술인이니까 예명이 아니라니까 가명입니다. 가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효모입니다. 아. 진효 땡이에요. 예, 아. 본명은 네. 예 진효희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예. 근데 왜 예. 이름이 저렇게 돼 있지? 예. 예, 그래서 그 본명은 다른 이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활동명이 뭐냐면 진유천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간첩도 아니고 씨가. 예. 그래가지고 진유천으로 활동을 했어요. 예, 미키 유천 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미끼 유치원 같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활동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낙연 팀 그때 비방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네. 예, 댓글 올리고 막 이랬던 거 해가지고 이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잡히니까 저는 모르는 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잘랐어요. 경기도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하고 이제 그 대선 경쟁에서 붙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게 이낙연 비방하는 SNS 팀을 담당한 거예요. 네. 예,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그래서 이제 그 팀을 담당하다가 이제 그게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들키니까 이쪽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재명이가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고통공단에서 잘라버렸어요. 하면 해임시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 그러니까 유동규도 모르고 아무튼 몰라 다. 이재명은 뭐라고 몰라 모르는데 막 본부장이고 사무처장이고 다 시켜. 뭐 다 있어. 예. 하다못해 골프도 치고 그래도 다 몰라. 저는 뭐랍니다. 안면이 식장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인데 네. 예. 그 진유천이 음. 가 이번에 또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그 배소연 남자가 죽은 것도 굉장히 의문사거든요. 네. 그 사람이 뭐냐면 이제 기무사 출신이에요. 집에서 그냥 죽었다는데. 집에서. 어. 그러니까 집에서 자살이라고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의문사라고. 네.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진유천 씨가 물에 빠져서 사망하는데 네. 거기가 어디냐면 갯바위가 아니에요. 낚시하다가 그랬다고 해갖고 낚시도구 옆에서 발견됐다는데 갯바위가 아니야. 그냥 해변이야. 해변에서 죽었더라고요. 해변에서. 그러니까 어. 여름철에 무슨 수영하다 바위에 이렇게 위에서 하다가 뭐 파도가 쳐가지고 와가지고 뭐 끌려갔다 뭐 이런 거 이해가 이런 게 되는데. 도 아니고 네. 바다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해변가에 해변가. 해변가에서 백사장에. 백사장에서 낚시하다가 백사장에서 게다가 낚시를 하다가 그것도 이상하고요. 이상하잖아요. 백사장에서 무슨 낚시를 해요? 차라리 그냥 내가 그냥 죽으려고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개연성이라도 있지. 낚시를 하는데 그렇게 됐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 해변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 해변 이름이 몰라요. 이재명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동호라고. 네. 안마 시술소 다니면서 품평하고 그렇게 했던 애 있잖아. 진짜 해변 이름이 동호 해변이네? 그러니까 동호 해변이라니까. 하필이면 네. 우리나라 동해안 바다에서 이재명하고 관계 있는 이름 찾기 하면은 거기 동호 해변밖에 없거든. 네. 그 동호 해변에서 하필이면. 예. 동호 아니 해변. 뭐 처음에는 낚시라 그랬다가 그다음에 그물을 쳤다 그랬다가 뭐 하여간 저기 왜 있었는지 이유도 불분명하고. 예. 네. 지금 저 동호 방파제 있는 데서부터가 네. 동호 해변일 텐데 예. 저 보시면 저렇게 그냥
백사장이에요. 네. 바닷가가 아니야. 뭐 바위가 아니야. 저기 김혜경하고도 네. 저기 사진을 찍고요. 저기 진주천이 네, 이재명하고도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저게 동호 해변인데 예. 저 해변에 도대체 저기서 무슨 그물을 치고 무슨 낚시를 해요? 예. 저기 보면은 저기 이재명하고 찍었는데 저기 저것만 있는 저기 사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 그게 저기 김혜경하고도 찍은 찍어요. 사진도 있더라고요. 김혜경. 있어요. 네. 그래서 김혜경하고도 사진을 찍는데 저도 김혜경하고 저런 식으로 다정하게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김혜경하고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김혜경하고도 찍고 이재명하고도 찍고 그다음에 사무처장도 시켜주고 예 그랬는데 같은 옷을 입고 김혜경하고도 찍었네. 네, 한번 보세요 저기 예 그래가지고 김혜경하고도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저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도 쟤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러잖아. 예, 얼마나 무서운 인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 유동규가 대장동 혼자 해먹었다. 예, 지금 그러면서 그 논리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엄청 노력하는데 그 소설이 안 되잖아. 네. 소설이 안 돼. 법원에서 안 먹혀. 개딸들이 아무리 읊고 그거를 그 좌파 언론에서 아무리 몰고 가려고 그래도 판사가 속아줍니까? 예.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아니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반박할 가치도 없어서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고소로 그냥 좀 심한 놈들은 고소해주면 되고. 예, 그래서 고소해놓은 것도 있고. 예, 지금 그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법률 치료를 좀 받으면 돼요. 예. 네.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지금 법률 치료를 좀 받게. 예, 그다음 벌금 치료 좀 받게. 제가 일단 고소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그냥 니들 그래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 지금 보니까 이 등치가 꽤 있어서 예. 정말 무슨 뭐 파도에 휩쓸려 갔다. 아예 절대 아닙니다.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참. 그러니까 네. 이렇게 사람이 하는데 언론에 실려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비서실장님이 돌아가신 만약에 지금 그 윤 대통령 네. 비서실장이 만약에 저렇게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면 좌파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난리 났죠, 난리. 난리 정도가 아니라 네. 정말 있잖아요. 여러분 물러나라고 지금 용산 가갖고 지금 화염병 던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 비서실장이 돌아가셨다고. 예, 그러면서 거기 비서실장이 게다가 뭐라 그래요? 윤 대통령님, 윤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씨 더 이상 정치하지 마시오. 네. 내가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지박산 났어. 당신도 다 알지 않소. 당신 측근 관리 잘하시오. 이런 유서를 쓰고 만약에 윤 대통령 비서실장이 돌아갔다고 생각해봐요. 예? 네. 난리 났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난 너무 놀라운 게 이번에 지금 보면은 선거판에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라면 선거판에 동네 하다못해 시의원 선거에도 그런 인간들이 천집 깔려 있는데 시장 선거만 해도 그런 인간들이 깔려 있는데 그거 뭐 SNS 어쩌고저쩌고 네. 그거 가지고 아니 선거전에 잘 보이려고 하지 그런 사람들 그렇잖아. 게다가 이거 김 여사가 무슨 선거 옛날부터 그 남편이 정치하는 사람이야?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7명째 조용하다는 거예요 저게. 예? 저기 보세요 다 같이 있잖아. 저 배소연의 남친이었던 그 김현욱이라는 사람은 이재명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비상임이사로 임명까지 해줬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경기도에서 한 자리 하고 있었다니까요. 했던 사람이 지금 이 진유천도 그 경기도 교통안전공단 사무처장. 예.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사진 보여주시면 저기 네. 한번 아까 거기 그 판문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저 당시에 뭐냐면 경기관광공사 사장하고 있을 때예요. 네. 저기를 들어가기 전에 어디 가냐면 임진각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기가 우리 그 군사 관리 지역이 누구냐면 유엔이긴 하지만 유엔사 하고도 이제 있어야 되지만 거기 1사단이
맡고 있는데요. 네. 1사단이 맡고 있는데요. 저기가 제일 유명한 데 아니에요? 저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에 예, 영화에 JSA. 나오는데, 예, JS에 나오는. 저기를 가려고 그러면요. 예. 신분증 다 확인하고 일일이 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기 가는 거. 저길 저렇게 이재명과 같이 갔다는 거죠. 나란히 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놨는데 예. 저 사람이 죽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배소연 돈 알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이게 이재명 비리를 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냐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저 사람이 단순히 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비상임이사 요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된 배경이 배소연의 남자친구다. 예. 배소연과 사실상 동거를 하고 동거하고 있고 그다음에 혼인신고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예. 배소연이가 80억을 갖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돈이 없어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고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배소연이가 집을 계속 사는데 이재명이가 뭐 당선되면은 그 후에 집을 사. 그 시점하고 너무 맞다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철저하게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배소연의 월급, 그러니까 배소연이 김현우가 기무사에서 원사로 전역을 했네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전역한 게 2018년이네. 예.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되고 난 다음에 들어간 거예요. 전역하고 나서 바로 예. 비상임이사로 임명을 해준 거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아니 기무사에 원사했던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아니 원금이 다 있고 20년 넘게 그럼요. 그래서 연금 있지. 네. 뭐 그다음에 그다음에 원사 출신이면요 어디 가도 취직돼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취직이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경기도 취직된 건 아니고 그건 경기도 취직된 거는 이재명이 시킨 거죠. 이재명이 배소연 때문에 된 거고. 예, 배소연 때문에 된 거고. 네. 예. 저분이 뭐 경제과학을 뭐 알겠어요. 네. 군인 출신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배소연 때문에 된 건데 네. 나중에 이제 내 때로를 키우려고 그랬겠지.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이 이제 기무사 출신이다 보니까 정보라든지 이런 데 능숙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안보 관련된 내용도 능할 거 아니에요. 기무사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생각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폭로를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폭로할 것 같으니까. 예. 거기도 그렇고 이번에 죽은 진유천도 진유천도 뭐냐면 이재명이 있잖아요. 네. 그 SNS 담당 그 당시에 그 네트워크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남 비방 비난하고 옛날에 그 해경군 김씨 사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차라리 유동규처럼 말을 하면 예? 되는데 내가 터뜨릴 거야 이제 이렇게 협박만 했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조용히 그랬다 하면은 저렇게 아무튼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많다. 근데 언론이 잠잠하다. 네. 무섭다는 거죠, 저는.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이 중국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내가 하나 그냥 던져도 될까? 난 무섭게 생각하는 게 언론 관련돼서 네. 우리나라 삼성의 힘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그죠? 삼성에 누가 있어요? 이재명을 갖다 도와줬던 거기 최재경 있잖아. 최재경. 예? 네. 이재명이 최재경한테 부탁하면 최재경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되는 거야. 그 당시에 왜냐면 그 변호사비 대납에 누가 있냐면 거기 있잖아요. 누구야? 그 변호사 대납에 이태영. 그것도 최재경이 소개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예. 이태영을 최재경이 소개시켰다고요. 예. 최재경을 제가 먼저 만나요. 김만배 소개로. 네. 김만배가 제일 신뢰하는 형이 누구냐면 최재경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최재경하고 저하고 골프 한 50번 쳤을걸? 예. 그래가지고 그 최재경이 뭐냐면 삼성에 있었잖아. 네. 근데 이재명 부탁하는 거 웬만한 거 다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최재경이 괜히 50억 클럽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있지. 네. 그다음에
뒤에 또 중국 있잖아. 중국 있지. 이러니까 이 중국 관련된 매체, 그다음에 삼성, 여기서 나는 이 전체적인 그 언론들 지금 스펙트럼을 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 거예요 지금. 예? 참 무섭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지전을 네. 지금 좌파들이 장악을 했는 거예요. 근데 최저경은 뭐냐면 이권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개입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재명을 돕는 거는 좌파를 돕는 거거든 지금 현재는. 예. 그래서 이게 이재용 회장이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지금. 우파 국민들이 이재용이 풀려나고 재판 안 받기를 되게 바라고 저기 탄원서도 내고 우파 국민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정작 거기에서 힘을 쓰는 사람은 누구를 안 쳤냐면 이재명을 돕고 있는 최재경을 안 쳤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냐 이거죠. 예. 사실 지금 뭐 중국과 관련해서는 워낙 중국이 압도적으로 공작을 하니까 예. 미국도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저 여자 있잖아. 좀 전에 나왔던 저기 필리핀의 그 여자. 그 여자가 뭐 했는 줄 아세요? 네. 시장이잖아. 그 카지노 뭐 이런 걸 다 불법 카지노를 했다고. 네. 카지노를 갖다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중국 돈 세탁하고 그런 거 해서 중국 돈 세탁하고 와서 이게 뭐냐면 동방명주하고 다 관련이 있다니까. 나는 네. 그렇게 봐요. 동방명주랑 성격이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네. 한국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그게 그 불법 도박 그 관련된 것들도 하면서 이게 그 중국에서 애들이 저렇게 신분 세탁해서 한 애들은 저 간첩 아닌 다음에 못 하거든. 네. 그렇잖아요. 중국 애가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신분 세탁하겠냐고요. 간첩 아닌 다음에. 네. 필리핀으로 위장할 수가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국 그러니까 사람인데. 근데 그 주어 업무가 뭐였느냐면은 바로 이제 말하면 불법 자금을 세계에서 정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불법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뭐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막 그 해외 놀러 와서 골프 치고 도박도 시키고 그다음에 뭐도 해요. 이렇게 여자도 만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 하면서 한국의 정치인들 누가 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다 파악하고 그리고 그거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개개인적으로 전부하다 어느 정도 이게 그걸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 안 그러면 하나 터뜨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막 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야. 요것만 좀 도와줘. 요것만 도와줘. 이런 것들로 해서 통제할 수 얼마든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불법 자금대 루트들이 이게 불법 성격의 최종 루트가 있고 뒤봐주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뒤봐주는 놈을 누군지를 중국 애들이 다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 자금 세탁을 중국 애들이 했으니까. 지금 근데 그 동방명주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동방명주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게 박병국이라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연결이 돼요. 네.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연결이 돼요. 박병국은 뭐 무슨 행사 같은 걸 동방명주에서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화폐라는 게 네. 이게 카드로 나오잖아요. 네. 카드로 나오게 됐어요. 이제 카드로 발행한단 말이에요. 지역 화폐를. 그러면 카드로 발행하는데 그 카드를 100장, 1000장 갖고 나가도 그 안에 수십억이 들어가도 이번에 알 수가 없어. 뭐냐면 이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카드에다가 집어넣는 것도 나왔잖아요. 네. 20억인가를 넣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저 이재명은 뭐 얼마를 주든지 간에 절대 현금 주잔 말 안 해. 다 지역 화폐로 주자 그래. 지역 화폐가 이거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이게 모이면은 불법 자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갖다가요. 네. 돈을 갖다가 뭐냐면 1000만 원 이상 못 갖고 나가요. 그러니까 현금으로는 무조건 못 가져가 나가죠. 그다음에 달러로 만 달러도 못. 달러도 가져가. 만불이란 말이에요. 네. 이 지역 화폐는 몇십억, 몇백억도 가져나갈 수 있어요. 그럼 전혀 화폐인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세탁비가 덜 드는 거야. 그래서 지역 화폐도 상품권을 안 하고 아예 그냥 카드로 귀찮으니까. 아, 그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 이건 우리도 언론이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랬다가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네. 돈 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뭐 아프리카 TV 이런 데서도 이
별풍선이 막 몇백억씩 터지거든요. 이게 그럼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거냐? 몇억, 몇십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다 뭐냐면 세탁. 오히려 그걸 그 별풍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돈 세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들이 꽤. 근데 거기 수수료가 비싸. 그래가지고 그것도 수수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또 이제 뭐냐면 하다못해 안 되면은 그거라도 이용해서 네. 작은 돈들은 그렇게 해서 회전해서 써. 세탁 자금으로. 그렇게 해서 세탁 자금으로 쓰는데 이게 어느 나라에서 별풍선 쏘는지 모르잖아. 모르죠. 예? 그러니까 말해서 그 필리핀에서 베트남 그 별풍선을 쏴도 쏴. 그 별풍선을 쏘는데 그 아프리카 TV에 BJ는 한국에 있어. 그러면 한국 통장으로 돈이 꽂힐 거 아니에요.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 가지고 세탁비를 쓸 수 있어. 그 돈을 넘겨받으면서 일부 얼마 주고 넘겨받으면 깨끗한 돈을 받는 거죠. 그렇죠. 10% 떼고 네. 나머지 예를 들어서 BJ가 10% 먹고 아니면 15% 먹고 BJ한테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해서 너한테 보내면 너 나머지는 보내야 된다. 나한테 이야기할 수 있지. 도로 줘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 세탁비가 너무 비싸잖아. 한 반 정도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역 카페 같은 경우는 날아갈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예. 추적도 안 되고. 추적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그리고 동방명주가 왜 있냐면은 나는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 중국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정보부에서 불법 도박장 만들고 외국에서 개설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이나 중국은 충분히 가능해요. 예. 왜 정부 차원에서 다 하는 거니까. 중국 대사관 외에 공자학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 문화원 형태지만 사실상 이게 중국의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문제된 동방명주는 중국의 아예 해외 경찰, 비밀 경찰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하여간 저런 그 지역 화폐, 뭐 별풍선, 뭐 카지노 이런 것들이 코인 뭐 이런 것들이 하여간 그 중국의 돈 세탁 여기에 많이 활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국감에서도 또 저 코나이 얘기를 하면서 왜 지역 화폐를 이렇게 아직도 하고 있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조폭의 70%가 30대고요. 지금 조폭의 70%가 30대예요. 그리고 지금 10대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도박 중독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전교적 교육을 받으면서 말하자면 참교육을 받는 참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참교육이라고 했었죠. 참교육 뭐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좌파들이 교육계에 침투해가지고 뭐냐면 우리나라 애들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놨고 애국심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총을 들겠다는 사람이 젊은 사람 중에 13%에 불과합니다. 이런 나라가 좌파들이 원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군사, 사회적으로 이 좌파들의 진지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망가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어디서부터 다시 수리를 해야 될지, 이거 감이 안 잡힐 정도로, 범위가 없을 정도로 힘들고요. 게다가 국정원의 수사기능, 조사기능도 없애가지고 지금 해외 정보는 깜깜이가 됐어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동규 TV를 통해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과연 뭐냐면 이재명이 말하는 대로 우리나라 돈을 줄 여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돈을 줬을 때 하다못해 좋아. 뭐 25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기본소득이나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그다음에 그걸 감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돈 있다 하더라도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거를 감당할 여력이 되는지. 그거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조사하고 있는 게 있는데 머지않아서 제가 다 발표할 겁니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매우 심각하다. 그 상황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유동규 씨와 함께 또 이재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사실 뭐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시지만 오히려 유동규 씨는 저 11월 그 공직선거법 재판이나 김혜경의 그 공직선거법 재판 법카 사용한 거 그게 14일이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15일 판결이고
25일은 위증교사에 대한 판결인데 예. 이 세 판결이 전부 유죄로 나는 순간 예.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지금 뭐 개딸들은 뭐 당연히 이재명은 무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예. 실제로 유죄가 나면 예. 많이 흔들릴 거다. 예. 민주당 내부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거기 이재명에 기생하는 기생충들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발빼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상 기생충들은 원래 숙주가 죽으려고 그러면요. 네. 제일 빨리 합니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안면 몰수를 제일 먼저 빨리 누가부터 할 건지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코딱지 파주는 코찬대가 음. 어떻게까지 하는지 한번 두고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일 먼저 바뀌지 않을까 싶어. 한번 네? 두고 볼 겁니다. 박찬대 예. 얼만큼 정청래가. 충성하는지, 예, 네. 얼만큼 언제까지 충성하는지. 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예, 아무도 없었어요. 음. 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친도라고 다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예. 그 한때는 패족 그러면서 예. 다 떨어져 나갔었어요. 다 예.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예. 이재명이 이제 이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했는데 거기를 결상전으로 갈 만한 한총력 세력들 있죠. 한총련. 얘들은 갈 데가 없어요, 사실. 오갈 데가 없어요. 이재명이가 걷어준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냐면 전대비에 밀려가지고 네. 전대비 애들이 전대훈 한총련 막 선수를 몇 선씩 쌓아나가는데 한총련은 국회의원 하나 제대로 배출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전대협 애들이 한총련들 껴주질 않았어요. 아. 껴주질 않았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전대협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그때 이제 군사정권 시대잖아요. 네. 군사정권 시대니까 우리나라 군부 타도 그다음에 독재 타도 이거를 외쳤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라도 써먹을 수가 있었어요. 네. 실제로는 그거 한 거 아닙니다. NL애들은 뭐예요? 예, 북한에 우리가 추종한 거죠. 추종하면서 공산화 시키는 게 목적인 게 NL애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식으로 공산화하자는 게 뭐냐면 예, PD애들이에요. 네. 예, 여러분. 그다음에 유럽식,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고상한 척한, 그러니까 운동권에서 고상한 척 공산주의 하자는 게 PD애들이고, 네. 예, 그다음에 NL애들은 뭐냐면은 예, 북한, 예, 하고 자주적 통일을 하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뭐냐면 그 김일성을 숭배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NL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그 주사파의 원래 계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애들조차도 취급 안 했던 게 이제 한총련 애들인데 얘들은 이제 그 옷을 갈아입었잖아. 우리 민주화 세력이야. 그래서 전대협 애들은 민주화 세력으로 거듭났어. 네. 옷을 갈아입었어요. 카멜레온이. 그래서 노란색으로 바꿨어. 이랬는데 한총련 애들이 자꾸 붙으려고 그러는 거야. 야, 아니야, 저리 가. 한총련은 너무 빨개. 아니, 그러니까 한총련 애들은 할 게 없잖아. 네. 얘들은 한 게 뭐냐면 민주화를 그때는 이미 민주화가 됐어. 민주화가 이미. 대표였기 때문에 할 게 없어. 그 민주화가 됐으니까 카멜레온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색깔을 바꿀 게 없어. 그냥 한 게 뭐냐면 그냥 한총련이야.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돈도 없는 그 통진당이 들어가서 뭐 하겠어? 떨거짓밖에 못 하는 거야. 해온 게 여태까지 배지도 못 달고. 이것만 해왔는데, 이것만 해왔는데 할 게 없는 거야. 공부를 했어, 뭐를 했어.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갈 곳 없고 한 거를 그 세력을 받아들인 게 이재명이. 이재명이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그거를 갖다가 전국적 조직화 시켜줘요. 이 한총련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리고 그쪽에서 좀 성공한 애들 다 끌어다 씁니다. 이번에 그래도 몇 명 뺐지 달았죠.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통진당의 후신이 진보당이 아니라 예 민주당이 통진당의 후신이 된 거예요. 이재명을 통해서 예 통진당이 예 제1 야당이 된 거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거라 저는 생각해요. 예. 네. 자 오늘 유동규 씨와 함께한 또 이재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을 짚어봤는데요. 네, 지금 뭐 이재명이 이제 판결이 제대로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좀 새로운 얘기를 꺼내 놓으시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하고 계신데 진짜 이게 여러분 네. 유동규 아니면 못한다. 네. 왜냐하면 이런 거를 누가 다 까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최재경이 삼성이 지금 2인자니 3인자니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이야기를 누가 까겠어요, 여러분? 예? 누가 까겠어요? 우리나라 문제니까 깐 거예요, 저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를 갖다가 정말 가만두고 시켰어요. 네. 그 거대 권력들이 카르텔들이 예.
빨리 이재용 씨도 뭐냐면 삼성이 건전한 기업이고 저도 삼성이 너무너무 잘 되길 바라거든요. 네. 이 정치 조직화된 부분에 이 카르텔에 연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연결된 사람들 빨리 정리하기를 저는 네.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한 거니까 예, 뭐 삼성을 제가 하체를 이야기한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정희 회장님.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카르텔들이 지금 이게 곳곳에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개입돼 가지고 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예, 숙주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심각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지금 뭐 중국 이야기하지, 북한 이야기하지, 그다음에 지금 그 좌파 세력들 이야기하지, 지금 가장 아픈 데거든요. 얘들 좌파 세력들이. 네. 그 부분이 가장 아픈 데고, 그리고 가장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 고리들 전체를 제가 지금 다 끊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예, 저는 늘, 예, 뭐 이거 유동규 말고 누가 하겠어요, 이거. 네. 예, 겁나서 누가 하겠어요. 예. 네. 네. 오늘 유동규 씨와 함께한 유동규 탐구생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참. 네. 예. 아무튼 여러분들, 예, 저는 절대, 예, 자살하지 않는다. 네. 저는 하나님이 극단적 선택 절대 하나님이 없고. 부르실 때까지 네.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네. 저는 주님의 주신 목숨을 예, 절대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네. 예, 이제 정말 양심껏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닷가에서 투망하다가 빠질 일도 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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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